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혹시 미도로 연못이라고 아세요? 미도로 연못은 일본 3대 심령 스팟 중 하나라는데 말이죠. 거기가 아주 핫한 곳이더라고요. 미도로 연못 근처에 마을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전염병에 죽은 시신들을 그 미도로 연못 늪지에 버렸다는 거죠. 이건 카더라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말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게 말이죠. 실제 과거의 미도로 연못은 결핵으로 죽은 사람들을 매장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건 카더라가 아닌 사실이고요. 이런 미도로 연못을 대표하는 괴담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괴담 한 가지가요, 꼭 우리나라 택시 괴담하고 비슷해요. 밤늦게 고갯길에서 여자 승객을 태웠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그 여자 승객이 당장 차비가 없다면서 집에 들어가서 차비를 가지고 나올게요 하고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이거 다들 아시는 얘기라 뭐. 그런데 미도로 연못에도 그거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그 사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1969년 10월 6일 밤 게이치로라는 택시기사는 한 여성 승객을 태웠는데, 그때 탑승한 여성 승객이 미도로 연못 근처까지 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그런 곳이니까 당시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엄청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기사는 뭐 미신이니 귀신이니 그런 거엔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갔대요, 미도로 연못으로. 그리고 미도로 연못 근처에 도착해서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는데 뒷좌석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당황한 택시기사는 택시를 급히 세우고 뒷좌석 문을 열어봤겠죠. 그랬더니 뒷좌석은 축축하게 젖어있고 거기엔 물에 젖은 머리카락 뭉치만 있더라는 거예요. 이후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끝내 그 여성을 찾을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 여자가 택시기사가 태운 자리에서 사고로 죽은 여자였고, 여자가 말한 미도로 연못 그 근처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상한 사고도 있었는데, 1986년에 미도로 연못에 버스가 빠졌대요. 수색과 구조 작업을 해서 버스를 올려냈는데 버스 안에 있었다는 운전사랑 승객 둘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죠. 이후에 구조대가 사라진 3명을 찾기 위해서요, 미도로 연못을 빠짐없이 샅샅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신들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인지 그 미도로 연못에 관한 괴담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못 지역의 그 형상이 지옥의 형상을 띠고 있다면서 알아준다는 일부 무당들조차 거길 꺼리는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연은 그 핫한 미도로 연못에서 어느 일본인이 경험한 기묘한 경험담이 되겠고요. 그럼 자리하세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얘기는 절친 사토시가 경험한 일인데 말이죠. 사토시라는 친구가 업무 관계로 여기저기 이동이 잦거든요. 그때 그 경험을 하게 된 것도요, 이렇게 업무 때문에 교토에 가게 됐을 때 경험한 일이라고 그래요. 사토시가 교토에 갔을 때 아는 지인이 마침 집을 비우게 됐다면서 집을 빌려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토시는 잠시 동안 그 집에서 살게 됐단 말이죠. 그때 그 집이 일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 심령 스팟인 미도로 연못 근처 마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토시는요, 같이 일하는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쪽에 관심이 엄청 많았다네요. 그 친구를 아래부터는 히로시라고 할게요. 히로시는 교토로 가기 전부터요, 이번에 교토에 가면 미도로 연못은 꼭 가봐야 한다면서 진짜 엄청 들떠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집에서 산지 1개월쯤 지났을까? 히로시가 어디서 낡은 상자를 하나 가져왔대요. 거실에 앉아있는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 낡은 상자를 들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가 뭐냐고 그러니까요, 히로시는 물어보는 그 사토시는 보지도 않고 계속 희죽희죽 웃으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사토시가 영감이 있거나 영안을 가졌거나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불길한 기분이 들고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로시는 할 일은 마친 뒤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몇 주 정도 지났나, 히로시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장난이었다고, 그저 장난이었다고. 그래서 사토시가 왜 그러냐고, 뭔 일인데 그러냐고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일단은 가봐야겠다면서 며칠 동안 집에 다녀오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날 히로시는 집으로 갔고 말이죠. 그런데 히로시가 간 뒤에 그때부터 사토시 혼자 집에 있잖아요. 집에 혼자 있는데 계속 어디서 여자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처음에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분명 울음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린가 하고 이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 2층에 있는 히로시가 쓰는 방에서 나는 소리더라고. 그래서 사토시가 문을 빼꼼히 여니까 방 안엔 아무도 없고 분명 방 안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난단 말이죠. 이상하다 싶더래요. 진짜 이상하다. 집이 워낙 오래되고 낡아서요. 나무가 울어서 그래서 집에서 소리가 나는 건가 하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봤는데 절대 그게 그냥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혹시나 몰라서 근처에 있는 신사로 가서 신관에게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신사 신관이요. 그 원인이 되는 물건이 있을 건데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아는 퇴마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연결해 주겠다면서. 그러면서 부적을 주더라고. 부적은 방문과 벽면, 그리고 바닥과 천장에 붙이는데 창문에는 붙이지 말라고. 그리고 원인이 될 만한 물건은 퇴마사가 가기 전에 찾지도 말고 찾아도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더래요. 퇴마사가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부적만 붙인 뒤에 그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토시는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그 부적을 받아왔대요. 그리고 시킨 대로 천장하고 바닥 그리고 벽면에 부적을 붙인 뒤에 방을 나오면서 마지막 부적을 방문 그 바깥쪽에 붙였고, 그랬더니 말이죠, 신기하게도요, 그 뒤로 방에서 그 여자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사토시는 이게 신기하다 하면서도 엄청 무섭더라고. 그 집에 있어도 되는 건가 싶더라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그 뒤로 뭐 응? 이상한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있었대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을 때 밤에 그날 비가 엄청 왔는데 히로시한테 전화가 왔대요. 자기 좀 데리러 오라고. 역 앞이라면서. 그래서 택시 타고 오라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다네. 가진 게 땡전 한 푼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오라고, 자기가 택시비 들고 나갈 있을 테니까. 응? 귀찮은 거예요. 비도 오는데 그 시간에 거기까지 가는 게. 근데 제발 좀 데리러 와달라고 그러더래요. 목소리도 떨리는 게 뭔가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느낌이 좋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째요? 데리러 간 거죠. 교토역으로. 그리고 교토역에서 히로시로 태우고 오는 길.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겠죠? 근데 말이 없네. 히로시가 아무 말이 없더래요. 뭐 사토시도 그땐 궁금한 것도 많고 할 말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은데 히로시가 상태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말도 없으니까 사토시도 그들은 뭐 그냥 조용히 운전만 했대요. 그렇게 뻘쭘한 분위기로 집으로 가는 길. 그런데 히로시가 밟아, 사토시 밟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토시가 응? 왜 그러냐니까 히로시는 계속 밟으라는 말만 하더라고. 그래서 어째요? 사토시도 얼떨결에 밟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도대체 얘가 왜 그러나 하고 뭐가 있나 하고 룸미러를 봤대요. 뒤를 보려고 말이죠. 근데 뒤엔 아무것도 없고. 근데 히로시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벌벌 떨면서 좀 전보다 더 큰 소리로 더 빠르게 밟으라는 말만 하고 있고, 사토시는 그런 히로시를 보다가 히로시 쪽 사이드미러를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무릎까지 오는 붉은색 장화 같은 거 신은 뭔가가, 장화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무릎까지 붉으니까 장화라고 한 거지. 그런 이상한 걸 신은 건지 입은 건지 모를 그런 뭔가가 차 뒤 옆쪽으로 바짝 붙어서 따라오더라고. 근데 말이죠, 그때 그거 상체가 없더라고. 아니, 허리 위쪽으로는 마치 뭔가에 눌린 것처럼요, 너덜너덜한 그게 상체인지 뭔지 아래로 축 처져서 흐늘거리더래요. 그런 상태로 그게 차를 따라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땐 사토시도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있는 힘껏 밟았대요. 그 빗길에서. 속도계는 100km를 한참 넘는 속도.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이드미러건 룸미러건 볼 수가 없더라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불빛이 밝게 보이고 마을에 들어섰을 때쯤 사토시는 그제야
거울로 차 주변을 빠르게 살펴봤는데 그땐 다행히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리고 마을 입구부터는 차들도 보이고 그래서 속도를 줄였대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차에서 내려서요. 둘은 정신없이 달려서 집에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히로시가 방으로 달려가길래 따라갔대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때. 그 부적 붙인 게 생각나서. 그래서 히로시를 부르면서 바로 따라서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히로시가 방문을 열지 않고 방문 바로 앞에 서 있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방문을 가리키면서요. 따라온 사토시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사토시는 그 방문 앞까지 가서 히로시가 가리킨 곳을 봤는데 말이죠. 방문에 붙인 부적이 세로로 찢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그렇잖아요. 부적을 붙인 데엔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부적이 온전히 붙어있는 상태로 사토시는 히로시를 데려 다녀왔으니까. 그런데 방문에 붙인 부적이 그렇게 찢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둘은 방문을 확 열고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어때요? 방 안엔 아무도 없더라고. 그리고 바로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사토시가 들었던 여자가 우는 소리. 그땐 그 소리를 히로시도 들었고 말이죠. 그리고 히로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멘붕이 와서는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래서 사토시가 그런 히로시를 일으켜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대요. 그리고 바로 차를 몰고 그 부적을 받아온 신사로 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뭔 말을 할 정신이 없더라고.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신사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신사에서 사람이 놀란 모습으로 나오고, 그리고 신사 밖에서 그 사람한테 사정 얘기를 했더니 빨리 신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신관하고 다른 한 사람이 오더래요. 그 사람이 이전에 그 신관이 말했던 테마사인데 마침 그때 그 신사에 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요, 테마사가 히로시랑 사토시를 보면서 갑자기 화를 막 내더래요. 어쩌자고 그런 곳에서 그따위 걸 들고 온 거냐고.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말을 빠르게. 사토시가 아마 그거 주문이겠지 하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 보지도 못했는데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왔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사토시랑 히로시 등을요,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려치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한참을 테마사에게 맞고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테마사가 둘을 앉히고 하나도 빠짐없이 말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둘은 그 자리에서 이제 각자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고 말이죠. 사토시에게 앞에서 말한 거랑 모두 같고, 그때 히로시도 방문 앞에 부적이 왜 있었는지 알게 됐고, 그리고 히로시가 하는 말, 미도로 연못에서 상자 하나를 주웠대요. 늪지에 상자가 보여서 그걸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엔 기모노를 입은 인형이 있더라고. 근데 상자랑 인형이 엄청 더러워서요, 그걸 닦고 빨아서 다시 상자 안에 넣어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마치 술 마신 것처럼 기분이 붕 뜨더라고. 진짜 술에 취한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런 이상한 상태에서요, 상자 안에 있는 인형이 갑자기 기분 나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발로 밟았고, 그래서 상체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가 됐다네요. 그런데 그걸로도 뭔가 성이 차지 않는,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나가서 태웠대요. 불을 만들고 거기에 인형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히로시랑 엄청 친한 친구 둘이 사고로 죽었다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요, 한 명은 차가 밀리면서 상체가,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로 차에서 빠져나오긴 빠져나왔는데 병원으로 이송 중에 안타깝게 됐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신관은 먼 산을 바라보듯이 이제 고개를 돌려서 혀를 차고, 퇴마사는 그런 히로시를 위로하긴커녕 다시 화를 내더래요. 그리고 어쩐지 들어오는데 악기가 붙어있더라고. 부적을 찢을 정도면은 그게 보통 것이 아닌데 하더라고. 그리고 그땐 비도 오고 밤이니까 그게 엄청 강할 거라면서 해 뜨고 날 밝으면 같이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날이 밝은 뒤에 신관하고 테마사하고 그리고 신사에서 한 명 더, 그리고 사토시랑 히로시, 이렇게 다섯이 집으로 갔거든요. 도착해서 들어가기 전에 테마사가 한숨을 쉬더래요. 그리고 다들 밖에 있으라 그러고 혼자 들어갔대요. 그때 테마사는 히로시 방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대요. 테마사가 손에 뭔가를 들고 나오는데 그게 깨끗해진 상자랑
반쯤 탄 인형이더라고. 그리고 인형 상체는 히로시 말처럼 밟아서 망가져 있었고요. 히로시는 그걸 보고 바로 주저앉았대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입만 크게 벌린 채로. 그리고 테마사는 그것들을 신관에게 줬고, 신관은 따로 이제 가져온 상자에 그걸 담았다네요. 그리고 어쩌니 저쩌니 따로 말도 없었고요. 그 집을 나와야 하니 뭐 어쩌니 그런 말도 없었대요. 다만 그 나쁜 기운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서 절대 그 방 근처엔 가지 말라는 말을 하더래요. 악귀들이 그 냄새를 맡고 꼬일 수 있다면서 말이죠.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 미도로 연못에서 험한 걸 가져왔고 그걸 부수고 태웠는데 히로시 친구들도 똑같이 당했다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인형은 자기 발로 다시 상자 곁으로 온 거고요. 뭐 상자가 메인인가? 인형이 메인인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런 사연들 보면요, 아니 그 더럽고 찝찝한 거를 왜, 응? 도대체 왜 가져오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들 수집하는 사람이. 취미가 고상하게 위험해. 그런데 말이죠, 악한 기운이 조금 남아서 악한 것들이 꼬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안다면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라도 가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악귀들이 꼬일 수도 있으니까, 응? 왜 그 방 근처에 가지 말라는 말만 했을까요? 혹시요, 만약 그것들이 온다면 어딜 가도 그것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어딜 가도 힘만 빠지니까 그냥 니들 운에 맡겨라, 뭐 이런 뜻이 있던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